반갑습니다. 힐링연구소 한결입니다. 5월에 피는 꽃 중간편으로 야생화와 원야를 준비하였습니다. 본격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큰 괭이밥이나 애기 괭이밥을 사진으로 담을 때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괭이밥 종류에 대해서 특별히 정리를 해보았고요. 노란 꽃창포 그리고 나무꽃 중에 화살나무가 좀 특별한데요. 화살나무라든지 박쥐나무, 산딸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괭이밥 종류 중에 줄기가 곱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지 않는 선괭이밥이 있는데요. 선괭이밥은 자생종, 야생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잎이 태화되어서 없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 필드에서는 떡잎 유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선괭이밥을 원래 처음으로 조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과연 이 식물이 선괭이밥이 맞는지 하는 사실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괭이밥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괭이밥으로 일단은 동정을 하였습니다. 괭이는 고양이의 줄임말로 괭이밥은 고양이가 먹는 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괭이밥은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줄기가 비스듬히 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꽃색은 노란색이고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잎색이 자주색인 자주잎 괭이밥이나 꽃이나 잎에 붉은 기운이 있는 붉은 괭이밥은 모두 괭이밥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괭이밥은 꽃잎에 자주색 무늬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애기 괭이밥은 잎끝이 둥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주 괭이밥과 덩이 괭이밥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남미 원산 기화식물이고요. 비늘줄기로 번식하는 게 자주 괭이밥이고요. 덩이 괭이밥은 덩이 줄기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색이 붉은색 계통이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데요. 꽃밥이 자주 괭이밥은 흰색, 덩이 괭이밥은 노란색으로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꽃술 주변을 보면 자주 괭이밥은 녹색이 보이고요. 덩이 괭이밥은 더 붉은색이 보입니다. 덩이 괭이밥은 꽃색이 흰색도 있는데요. 꽃색이 다르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괭이밥 종류 중에 꽃색이 흰색과 붉은색이 같이 보이면 덩이 괭이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선박이는 잎이 둥글다는 특징이 있고요. 민들레처럼 흰색 가틀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노랑선 선박인데요. 노랑선 선박이는 수술이 일단 검은색으로 선박이 종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혀 모양 꽃수가 많아서 선박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줄기에 잎이 달려 있어서 버듬 선박이와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붓꽃 종류 중에 연못에서 자라면서 꽃색이 노란색이면 노란꽃창포라고 하고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잎이 창포와 비슷해서 꽃창포라고 하는데 꽃창포의 색은 짙은 보라색입니다. 줄기에 코르코질의 날개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바로 화살나무라고 합니다. 황록색 꽃이 피고요. 꽃잎은 4개 있고 넓은 달걀 모양입니다. 코르코질의 날개가 없는 나무를 회임나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분꽃나무는 분꽃나무와 설구화의 교배종인데요. 설구화는 불두화와 비슷하게 생겼고 같은 무성화입니다. 꽃색은 흰색이고요. 불두화처럼 공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지상 꽃자래로 꽃이 달립니다. 꽃밥은 노란색입니다.
수수꽃다리와 라일락이라고 하는 서양 수수꽃다리는 매우 유사하여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수수꽃다리는 넓은 달걀 모양이기 때문에 잎의 길이나 너비가 좀 비슷한, 길이와 폭이 비슷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수수꽃다리의 꽃색이 좀 더 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수꽃다리는 자생지가 황해도 이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수꽃다리는 원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볼 수 있는 조팝나무는 열매를 볼 수 있고요. 조팝나무는 흰색 꽃이 가지 가득히 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박쥐나무는 잎 모양이 박쥐를 닮아서 박쥐나무라고 하고요.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오각상의 심장형입니다. 박쥐나무의 꽃은 꽃잎이 뒤로 한 바퀴 이상 말리는 특징이 있고요. 꽃밥의 길이가 아주 길쭉하여서 다른 나무꽃들과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산딸나무는 흰색으로 보이는 걸 꽃잎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꽃잎이 아니고 총포 조각입니다. 포로 잎이 변한 거고요. 녹색에서 흰색으로 색깔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러면 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한가운데에 작은 마치 꽃술 같이 보이는 그게 하나의 꽃입니다. 그 안에 수술과 암술이 있는 꽃이고요. 그게 한 20개, 30개 정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집합체 형태로 하나의 딸기 모양의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꽃 산딸나무는 서양 산딸나무라고도 하고요. 총포 모양이 거꿀 달걀 모양으로 넓적하고 가운데가 오므라드는 움푹 패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청청나무는 가지가 청청이 난다고 청청나무라고 하고요. 꽃잎이 4개이고 수술도 4개인데요. 꽃잎보다 길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리수는 황백색 꽃이 피는데요. 향기가 상당히 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뜰보리수는 정원에 심어 기른다고 뜰보리수라고 하고요. 잎 모양이 보리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꽃자루가 긴 특징이 있습니다. 뜰보리수는 보리수에 비해서 잎의 밑부분이 좀 넓은 편에 속합니다. 보리수는 꽃색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뜰보리수는 황록색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꽃색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빈돌이는 속이 비어있는 말발돌이란 뜻의 이름이고요. 만첩빈돌이는 빈돌이의 겹꽃입니다. 꽃잎이 많은 겹꽃이고요. 흰색 꽃이 모여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5월에 피는 꽃 중편으로는 괭이밥을 특집으로 다루어 보았는데 자주 괭이밥과 덩이 괭이밥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선박이, 노랑선 선박이도 다뤘는데 선박이 종류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꽃창포는 제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만나지를 못했던데 원래는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노란 꽃창포는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살나무는 아주 재밌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유럽 분꽃나무도 교배 관련해 가지고 특징을 살펴보시면 나름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수수꽃다리와 서양 수수꽃다리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쥐나무를 만나면은 잎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산딸나무를 만나면은 산딸나무 가운데가 과연 암설 수술이 있는 그 부분이 꽃인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청나무를 만나면은 꽃술이 얼마나 긴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뜰보리수와 보리수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